원숭이들이 사원을 장악했습니다. 완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와, 이거 무슨 거대한 마피아 조직을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의 첩보 같지 않나요? 사실 이거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막지 못한 아주 기가 막히고 정교한 범죄 현장을 샅샅이 파헤쳐 볼 거예요. 범인들은 매일 대낮에 버젓이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거든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다룰 해설의 주제는 바로 울루와투 사원의 위대한 원숭이 몸값 요구 사건입니다. 저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취재와 꽤 진지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다뤄볼 건데요.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 영장류 범죄 신디케이트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해 볼 겁니다.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귀여운 동물 영상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이지 실시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치밀한 범죄 경제학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범죄 현장 울루와투 사원부터 시작해 볼게요. 인도네시아 발리의 남쪽 끝에 자리 잡은 이 사원,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소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엄청나게 유서 깊고 아름다운 힌두교 성지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는 인도양의 파도가 시원하게 부서지고 일몰 때는 그 유명한 환상적인 불춤 공연이 펼쳐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휴양지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범죄의 온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름다운 성지를 꽉 쥐고 있는 범죄 조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숫자 600. 네, 여러분, 무려 600마리에 달하는 긴 꼬리 원숭이들이 이 사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사원의 신성한 수호자로 여겨지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지만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순진한 관광객의 눈에 이 녀석들은 그저 귀여운 동물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고도로 조직화된 거대 갱단의 행동대원들일 뿐이죠. 게다가 이 녀석들의 대낮 강도 행각은 어쩌다 재수 없어서 한번 당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사원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매일 5대에서 10대의 스마트폰이 털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수십 개의 물건이 그냥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갑, 선글라스, 스마트폰, 표적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건 뭐 가내수공업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 산업 수준이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두 번째 섹션, 영장류의 경제학인데요. 캐나다 레스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진이 이걸 도저히 단순한 동물들의 장난으로 넘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년간 이 녀석들을 쫓아다니며 수백 시간의 영상을 찍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글쎄, 이 원숭이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아주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원숭이들이 인간의 소지품을 아주 철저하게 분류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두툼한 지갑, 도수가 들어간 안경처럼 우리가 저건 무조건 돌려받아야 해 하고 펄쩍 뛰는 고가치 품목들이 있죠. 반면에 모자나 머리핀, 싸구려 슬리퍼처럼 그냥 하나 새로 사지 뭐 하고 포기해버리는 저가치 품목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원숭이들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그 가치에 맞춰서 완전히 다른 협상 카드를 꺼내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 바로 물물 교환입니다. 다들 아시죠? 돈을 쓰지 않고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 원숭이들이 물건을 훔치는 이유가 무슨 장난을 치고 싶어서나 폰게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녀석들은 훔친 우리의 귀중품을 일종의 화폐로 쓰고 있는 겁니다. 훔친 물건을 인질로 딱 잡아놓고 그걸 인간이 주는 맛있는 식량과 교환하는 진짜 그야말로 완벽한 암시장을 이 숲속 한가운데에 차려버린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섹션, 인질 협상가들로 넘어가 보죠. 범죄가 판을 치면 당연히 그걸 해결하는 전문가도 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사원에도 털복숭이 인질범들을 상대하는 전담 요원들이 있습니다. 현재어로는 파왕이라고 부르는 공식 원숭이 조련사들이죠. 이들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 바로 불쌍한 관광객의 소지품이 납치됐을 때 긴급 투입돼서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인질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의 협상 프로세스,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계산적입니다. 들어보세요. 1단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물건을 휙 가로챕니다. 2단계, 훔친 물건의 견적을 쫙 뽑습니다. 이게 비싼 스마트폰인가? 아니면 싸구려 머리핀인가? 만약 이게 꽤 비싼 고가치 품목이다? 그럼 바로 3단계로 넘어가서 조련사가 어설프게 던져주는 맛없는 과일 따위는 가차없이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몸값, 프리미엄 식량이 나올 때까지 꿋꿋하게 버팁니다. 진짜 독하죠? 그래서 지불해야 하는 몸값의 등급도
훔친 물건의 가치에 따라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모자나 슬리퍼 같은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바나나나 망고, 람부탄 같은 일반 등급 과일로도 적당히 합의가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스마트폰 같은 고가치 품목이 인질로 잡혀 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조련사들은 원숭이계의 명품, 녀석들이 가장 환장하는 최고급 아이템인 날달걀을 이른바 프리미엄 몸값으로 찔러줘야만 겨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원 측에서도 두 손 놓고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 이 범죄 신디케이트를 뿌리 뽑아보겠다고 급식 횟수를 하루 3번에서 6번으로 확 늘려도 보고 식단도 옥수수나 고구마, 망고 같은 걸로 팍팍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배가 부르면 굳이 도둑질을 안 하겠지 싶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왜냐고요? 이 녀석들의 강도짓은 단순한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아주 쏠쏠하고 견고한 하나의 경제체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통제가 아예 불가능해진 겁니다. 자, 네 번째 섹션, 피해자 증언입니다.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얼마나 대담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감을 잡으려면 실제 이들에게 탈탈 털린 피해자들의 생생한 썰을 들어봐야겠죠. 환상적인 발리의 일몰에 푹 빠져 방심하고 있던 우리 관광객들에게 이 원숭이 마피아들은 정말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등장했던 런던 출신의 관광객 조나단 하메 씨의 사연인데요. 넋놓고 경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원숭이 한 마리가 등짝으로 폴짝 뛰어오르더니 그가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얼굴에서 쏙 빼서 튀어버린 겁니다. 가이드가 급하게 오레오 쿠키도 뇌물로 바치고 나서야 겨우 돌려받긴 했는데 안경테는 이미 다 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메 씨는 진짜 갱단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녀석들을 보면서 이거 완전 소매치기 꼬마들 나오는 영화 올리버 트위스트 아냐? 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 켄터큐에서 온 테일러 우틀리 씨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더 숨이 막힙니다. 절벽길을 걷고 있는데 원숭이가 냅다 스마트폰을 채가더니 깎아지른 절벽 끝 난간으로 훌쩍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방에 있던 스카프를 꺼내 막 흔들며 유인해봤지만 영악한 원숭이는 이게 어디서 싸구려를 들이밀어 하듯이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결국 조련사가 불이 나게 달려와 과일 봉지를 던져줬는데도 이 녀석 폰을 꽉 쥐고 안 놔주는 겁니다. 2봉지, 3봉지. 원숭이가 2손 가득 과일을 끌어안느라 물리적으로 도저히 폰을 줄 수 없게 될 때까지 그야말로 피말리는 대치극이 벌어졌죠. 자, 드디어 이번 해설의 클라이맥스, 5번째 섹션, 직접 겪은 강도 사건입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를 밀착 취재하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제3자의 시선으로만 남지 못했습니다. 취재 도중에 기자 본인이 이 영장류 마피아의 타겟이 돼버리는 진짜 등골이 오싹한 순간을 직접 겪게 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기자가 사원을 여유롭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원숭이 한 놈이 기자의 손에서 아이폰을 획 낚아채더니 절벽 끝 숲을 속으로 손살같이 다이빙을 해버린 겁니다. 기자는 그 순간 내 소중한 아이폰이 인도양 바닥으로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상상을 하면서 진짜 눈물이 핑 도는 걸 꾹 참았다고 해요. 폰만 무사히 돌려주신다면 앞으로 평생 쓰레기도 줍고 착한 일만 하면서 살겠다고 온 우주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하네요. 근데 상황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꼬여갔습니다. 조련사가 급히 절벽 난간을 넘어가서 추격전을 벌였는데 다가갈 때마다 원숭이가 얄밉게 쓱 피해서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조련사가 본부에 무전을 쳐서 지원을 불렀고 달려온 지원 요원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또 다른 요원을 부르고 완전 비상에 걸린 거죠. 해는 뉘엿뉘엿 져서 어두워지고 있지. 게다가 나무 위로 올라간 원숭이가 아이폰을 무슨 사과 갉아먹듯이 이빨로 질근질근 씹어대는 모습까지 포착된 겁니다. 와 진짜 피가 마르는 숨바꼭질이 무려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거의 완전히 어두워졌을 무렵 3명의 조련사가 마침내 녀석을 구석으로 몰아서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기적적으로 뒷면 유리만 살짝 바사삭 깨진 상태로 폰을 되찾았죠. 휴, 다행이다 싶으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역대급 반전이 터집니다. 나중에 기자가 후들거리는 손으로 폰을 켜서 사진첩을 확인해 봤거든요. 글쎄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원숭이가 폰을 훔쳐가서 농성하던 그 1시간 동안 자기 얼굴에 선명하게 찍어놓은 셀카 사진들이 떡하니 저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영장류 강도님이 남겨주신 아주 완벽하고 유쾌한 인증샷이었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오늘은 저희가 단순한 동물들의 해프닝을 넘어서
종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복잡한 경제체제와 소름 돋는 학습 능력에 대해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스마트폰이 비싼지 싼지 견적을 내고 진짜 인질범 마냥 물물 교환까지 해대는 이 영리한 마스터마인드들. 과연 이 녀석들이 다음번엔 도대체 무엇을 훔치고 거래하는 법을 깨우치게 될까요?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영장류의 경제학. 이거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정말 매력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